안녕하세요. 종로학원의 오종훈 평가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주로 의학계열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수험생들 가운데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목표로 한 수험생들은 제 말씀을 잘 듣고서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3학년도 전국 의학계열과 수의대 총 모집 인원이 저 화면상에 비춰지고 있는데요. 자, 의대는요, 39개 학교에서 3,015명을 선발하고요. 치대는 11개 교에서 630명, 한의대는 12개 교에서 715명, 약대가 37개 교 1,743명, 수의대 10개 교 496명에서요. 전체적으로 약 6,6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죠. 약대가 이제 학부 선발로 오면서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 모집 시기별로 보면요. 수시대, 정시가 대략적으로 한 6대4 정도 보시면 돼요. 60%는 수시에서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40%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요한 데를 뚫고 들어가서 합격을 하냐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의대학대 또 수의대 가는 학생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수능 성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시 모집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높게 설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체적인 모집 비중이 수시가 60, 정시가 40이라고 하더라도 2월 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대체로 55대 45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정시에서 뽑는 그 45 정도의 실질적인 비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보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성적을 일단 고득점 받아서 어떤 수시에서는 최저 기준 통과하는 거, 정시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능 고득점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때 이 정도 되면 뭐죠? 아직 기말고사가 다 마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수시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학생부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신에 대한 높은 내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는 논술이라든지 면접을 보게 되면 그 전형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니까 크게 보시면은 일단 수능, 그죠? 그리고 내신, 그리고 이제 전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논술 또는 면접, 아니면 뭐 서류평가 100%가 되면 자기소개서 또는 이제 학생부로서 다 마지막이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해서 의학계열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의대 전형별 선발 인원이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899명, 전체 모집 인원의 한 이제 3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종이 790명 정도, 26%, 논술 전형이 128명, 4% 정도, 정시 수능으로 약 40%인 1,19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수시가 60, 그죠? 정시가 40 정도의 비율로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대부분이 설정되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대체적으로 의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뽑는 인원이 적어서 또 지원 자격이 자유롭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여전히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 어떤 그 해당되는 논술고사를 잘 봐야 당연히 통과될 것 같고요. 정시는 뭐 당연히 이제 수능 거의 100%로 선발하고 있으니까 그쪽 대비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별로 보겠습니다. 가천대 가천의학 전형에서 20명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이제 일정 배수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50과 면접 50을 통해서 선발하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은 뭐 일일이 뭐 다 설거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가천대 경우는 이제 세계 1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이제 2.0등급이 70% 컷이었습니다. 자, 학종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내신만 가지고 결정되지는 않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죠? 수능 최저 기준이 또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어떻습니까? 세계 1등급 정도 아니면 3합 4 정도가 주요 의대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으로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과해야 마지막 이제 합격을 잡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 3합 4 수능 최저 기준이, 그러니까 3합 4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112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도 최저로 붙은 학생이 성적이 2.0등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학교별로 한 명 정도 추천해서 받게 되는데 당연히 내신 좋은 학생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학생에서 또 수능 최저 기준까지 통과된 학생을 뽑다 보니까 일단 대체적으로 1등급 때 대부분 이제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 문 닫은 점수가 뭐 2.0등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양대 일반 전형 중에서 최저가 있는 전형이겠죠. 10명 선발하는데 최종 기준에서는 교과 80과 면접 20입니다. 작년도 70% 컷이 1.48등급이었고 여기서 요구되는 수능 최저 기준은 세계 1등급입니다. 그죠? 경북대 일반 전형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 전형에서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최저가 적용되지 있지 않은데 그 중에 대표 대학이 경희대학교, 그죠? 서울대, 성대, 다음에 이제 중앙대 다빈치 전형도 최저 기준이었고요. 한양대도 최저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내가 최저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수능은 좀 부족하고 내신은 월등한데 그쪽 대학에 전화하면 다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여러 개의 고등학교 유형별로 최우수 집단이 이제 보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하겠죠? 최우수 집단이 지원하다 보니까 단순한 정량평가가 아니라 또 다르게 어떤 거 뭐죠? 정성평가로서의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여전히 이제 치열한 경쟁이다 보니까 높은 내신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유형 학생들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가 있죠? 고대 일반 전형에서 학업 우수형이 있습니다. 학업 우수형. 4모죠. 그러니까 4모라는 건 뭐죠? 1, 2, 그죠? 이렇게 해서 최저가 통과돼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도 70% 컷은 1.65등급이었습니다. 그죠? 서울대 일반 전형 53명 선발률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대 선발률이 많다 보니까 최우수 집단의 의대 지망자들이 일단 서울대를 지망하고 그러고 나서 뭐 연대다, 고대다, 카대다, 울산대다 이렇게 해서 병행하는 전략을 많이 짜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단계 2배수로 소대평가 선발한 다음에 2단계 최종 단계에서 서류 50과 면접 50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제 70% 컷을 보면 1.42 등급 나왔는데 사실 뭐 서울대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우수 집단 아이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신이 뭐 그럼 퍼펙트하다 해서 다 붙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내신도 최우수하면서 정성평가도 잘 받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서울대 합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대 학종으로 20명 선발하는데 작년도 70% 컷이 1.14등급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최저가 없다 보니까 그죠? 상당히 높은 정도의 내신 합격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천향대 일반적인 교과로 23명 선발하는데 사합 6입니다. 보통 이제 사합 6을 요구하는 그 수능 최저 조건이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은 의대 그 지망선 가운데는 가장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그죠? 수능 최저 기준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 합격자 선발되는 컷을 보니까 1.14등급, 그죠? 거의 뭐 퍼펙트한 등급이잖아요. 이 정도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5등급, 그죠? 1.05등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대 활동 우수형 42명 선발하는데 작년도 결과가 1.31등급, 70% 컷입니다. 인제대 교과 성적 의예 전형 28명 선발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작년도에 쿼터라인 보면 1.08등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제대 의예과 교과 전형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 낮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능 최저 기준이 높다는 뜻은 그만큼 최저를 통과할 학생들이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내신 합격선이 의대 기준에 보면 조금 더 그죠?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렇게 내신 합격선은 은근히 뭐 지방의대라고도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대를 지망한 수험생들은 그건 수능 최저 조건하고 내신 합격선의 약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잘 살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림대 학교생활 우수 전형 학종으로 모집하는데 23명이고 작년도 1.36등급. 여기에 이제 3합 4 정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양대 일반 전형 39명 선발하는데 작년도 컷이 70% 컷이 1.85등급 정도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약대 또 학생들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의치대는 뭐 워낙 또 높은 합격선을 갖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전문직을 딴다고 생각하시면 또 많은 우수한 수험생들 집단에서 약대 지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이제 수시 경쟁률 보면 오히려 약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죠? 그만큼 이제 우수 집단에서도 또 합격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망해서 경쟁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523명, 전체 모집 인원의 30% 선발하고요. 학종으로 390명, 논술 전형으로 67명, 정시 수능으로서
44%, 764명 선발하니까 여전히 이제 수시대 정시대 비중이 6대 4보다 조금 더 정시가 높죠. 그죠? 이런 점을 참고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학대 전형 및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쭉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세부적인 설명은 다 생략하고요. 전체적인 모집 인원, 그리고 전형 방법,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에 따른 합격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볼까요? 가천대 경우에는 이제 가천의학 전형에서 12명 모집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뭐죠? 3합 5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의대보다 약대가 비슷하게 설정된 학교도 있지만 한 단계 약간 한 등급 아래를 또 설정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약대를 보면 3합 5 정도. 그 3합 5라는 건 뭐죠? 1, 2, 2, 그죠?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의대에 비해서는 이제 수능 최저 통과 여부가 좀 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 실제 70% 컷은 2.5등급. 그러니까 학종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내신만 가지고 합격자가 당락을 정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높은 내신과 정성평가도 잘 받아들이는 정도가 있어야 합격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 합격자 평균 등급이 2.16등급이었습니다. 역시 3합 5를 요구하고 있고요. 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마지막 보시면 일반적인 학종으로 모집을 하는데 9명 모집하고 학생부 종합평가 100이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여러 가지의 그 최우수 집단에 속해 있는 또 여러 가지 고교육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그래서 3.09 등급 나왔지만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따지면 이보다 좀 더 높은 1등급 정도 내신을 가져야 합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이화여대 미래 이제 약학과 모집에서 20명 모집하고요. 서류평가 100%고 수능 최저 기준은 4.5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4.5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합격선이 1.9등급 정도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호하는 대학 비추었을 때 저 대학의 원래 내신이 좀 더 높아야 되고 이 대학이 좀 더 낮을 것 같은데 이게 역돈되는 사례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격도 있지만 두 번째는 수능 최저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느냐 낮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이 아니죠. 합격선의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의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전체 21% 모집하죠. 133명, 종합으로 207명, 논술 26명, 정시 수능으로 42%인 26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치의대 주요 전형에 대한 2022학년 입시 결과인데요. 올해 또 모집 인원이고요. 강릉 원주대, 흔히 강치라죠. 강치에서 학종으로 12명 모집하고요. 작년도 70% 컷을 보면 1.98등 나왔습니다. 경북대 일반적 교과로 5명 모집하고 학생부 100%, 수능 최저기 적용되면서 1.8등급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지방권 소재대학으로 가서 지거국 포함해서 지방권 소재대로 가면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상당히 그죠? 보시기에 뭐 전남대 일반전 교과 5명, 전북대 6명, 뭐 조선대 뭐 좀 더 많긴 하지만 18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로 지방 소재 대학의 거점 국립대가 되든 지방 사립대가 되든 간에 항상 지역 인재 전형으로 거의 30% 이상을 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0%라는 것이 의무 조건인데 대학에 따라서는 40%가량을 또 선발하는 대학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전국 단위로 우리가 이제 수도권 학생이라 치면 수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방 소재 그 의대, 치대, 약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모집 인원의 사이즈가 상당히 적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서울 수도권 대학들이 합격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낮은 지방 소재 의대, 치대, 한의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대학들은 또 뭐 일반 전형 경우에서는 지역 인재로 할당되는 인원 때문에 적게 모집하니까 그런 점들도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보시고요. 자, 한의대입니다. 한의대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 33%인 238명, 학종으로 166명, 논술 전형으로 21명, 정시 수능으로 29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한의대가 이제 12개 학교가 있는데 12개 학교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희대, 가천대, 동국대, 경제, 대구한의대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대도 뭐가 있죠? 한의학 전문대학원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학속사 통합 과정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12개 학교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의대 전형에서 이제 뽑는 인원 볼까요? 가천대 가천의학 전형으로 해서 12명 선발합니다. 작년도 70% 컷을 보면 2.2등급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의대도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언급할까요?
지금 이제 가천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1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 경희대 내용학생수 전형은 이게 좀 이제 아마 작년도 지망하고 올해 지망하는 또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울 텐데요. 작년도에는 내용학생수 전형이 의학계열에 한해서 수능 최저 의학계열 중심으로 해서 최저 기준이 높게 설정이 됐다가 올해 다시 없앴습니다. 그죠? 없앴으니까 합격선의 변화가 또 일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정해진 부분 수능 최저 기준이 있었을 때 조건입니다. 작년도에는 인문계가 1.5등급, 자연계 1.7등급 나왔는데요. 올해는 다시 경희대 내용학생수 전형 전체적인 의학계열의 그 수능 최저 기준, 뭐 전체 다도 없애긴 했지만 어쨌든 의학계열 한정한다고 하면 대부분 의학계열 한정하면 최저 기준을 없앴어요. 없앴으니까 올해 합격선 변화가 좀 더 있을 거로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한의대 일반전 교과 전형으로 15명 모집하고 작년도 쿼터를 보면 인문계 1.5등급, 자연계 1.2등급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왜 자연계가 인문계에 비해 합격선이 굉장히 높지? 보시면 알겠죠. 왜냐하면 이제 숫자가 내신은 그런 거잖아요. 등급이 낮을수록 나타나는 편이겠죠. 등급이 우수하다는 것은 1.2, 1.2이 더 우수한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1.5, 1.2 차이가 났을까? 혹시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수능 최저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경우에는 3합 4를 요구하고요. 자연계 경우에는 3합 5를 요구합니다. 사실 1등급이 2개 따고 2등급 하나 하냐 1, 2를 받는 거는 사실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 경계선인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자연계 조건, 자연계열로 모집하는 단위에서는 좀 약하다 보니까 내신 합격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대 교과 면접 전형 13명 모집하고 작년도 70%건 1.42등급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3합 5 정도 요구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그 한의대를 보니까 3합 4에서 3합 5 또는 좀 더 약한 데는 3합 6까지 요구되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의대를 목표로 해서 또는 뭐 다른 의학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합격선을 어떻게 합격 가능성을 어떤 곳을 가지고 따지냐를 보면 일단 당연히 중요하죠. 일단 뭐겠죠? 내신은 어느 정도 되니까 지망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고 기준에 1등급 대학생들이 지망을 많이 할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해당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내가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신대 교과 전형 12명, 동의대 9명, 부산대 5명, 상지대 10명, 세명대 10명, 우석대 15명, 원광대 선의 면접 전형으로 18명 모집하고요. 보통 이제 원광대는 학종으로 보통 의학계열을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석대나 세명대는 다른 교과 전형이니까 실제 교과 내신이 월등히 우수하면서 그다음 우석대 경우 뭐죠? 3합 6.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거의 뭐 1등급 퍼펙트한 학생들이 붙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명대 경우에 이제 국수영합 5 정도, 1둘둘이니까 조금 더 그보다 약간 높죠, 그죠? 그 정도니까 1.5등급 정도 학생이 70% 컷으로 합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수의대 교과 전형으로 201명, 학종으로 87명, 논술 전형으로 16명, 정시 수능으로 192명 정도. 192명 선발합니다. 전국 수의대는 이제 서울 지역에는 서울대 국립대가 있고요. 그리고 건국대, 사립대 그럼 유일하죠. 축산학과가 이제 건국대 있다 보니까 수의대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건국대가 수의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뭐 경북대다, 경상대다, 그리고 뭐죠? 전남, 전북, 충남, 중북, 강원대, 제주대까지. 그죠? 그러니까 주로 지거국에 다 걸쳐서 수의대를 모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의대 전형 모집 인원하고 전년도 결과입니다. 강원대 일반적 교과로 18명 모집하고 학생 100% 수능 최저 기준 적용되고 전년도 커트는 1.51등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대 그 수능 최저 기준을 보면 3합 6이죠. 국수, 과학 3합 7에 영어 2등급.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의대 그 최저 기준을 보면은 의학계라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등급을 2개 정도, 그러니까 평균 2등급을 받아도 수능 최저 기준 통과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실제 합격선은 1등급 후반대보다는 거의 1등급 중반대, 그 전후에 걸쳐서 실제 있습니다. 저기 쭉 보시죠. 그죠? 나오다시피 강원대 1.51, 관대 1.33, 경북대 그리고 건국대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 최저가 있는데 추천 전형은 제가 여기 적용이라고 화면이 나오죠? 아닙니다. 그죠? 적용은 아니고, 이제, 건국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추천 전형 경우에는. 그죠? 1.3등급 낮고, 경북대
저 1.41 등급 나왔고 경상대 그죠? 열심히 모집하면서 작년도 1.47 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쭉 보니까 경북대 3합 5, 경상대 3합 6, 전남대 3합 6, 전북대 3합 7, 제주대 3합 7, 충남대 수영과 합 6, 중부대 3합 7 정도로 해서 대체적으로 평균 2등급 정도면 수능 최저 기준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드렸죠? 그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의학계열 지망을 했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다면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뭐만 따지면 돼요? 내신. 교과 내신만 따지면 돼요. 내신 거죠. 내신이 몇 등급이냐. 그래서 그 전형 계산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대학 전형에서 내가 내신이 어느 정도의 분포되어 있느냐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의 또 한 절반 우리가 수시 전체 가운데 한 절반에서 좀 못 미친 정도가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또 모집하잖아요. 그럴 땐 또 이제 내신도 중요하지만 정성평가로 파악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쭉 화면에 비춰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수상 경력은 최근에는 뭐죠? 한 학기에 한 개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중요도가 조금 더 옛날보다는 떨어졌고요. 중요도는 뭐가 많이 들어가죠? 8번, 그죠? 교과학습 발전상에 나오는 교세특이라는 사항들. 교세특에 얼마만큼 내가 학업한 내용들이 또는 공부한 내용들이 잘 평가를 받았고 그것이 잘 기술되느냐. 이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번째 나오는 행동특수금의 종합, 행특. 그래서 저희는 보통 어떻게 설명드냐면 교세특과 행특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기술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고서 내가 이제 아직은 이제 학생부 기록이 다 마무리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학계를 지망한다고 하면 교세특에서 기술된 내용들 또는 행동특수및 종합의견에 기술된 내용들을 잘 이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별 전형계획 이해 및 전년도 결과가 이제 쭉 화면에 또 나와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뭐 일일이 모든 내용들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항상 어디가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죠? 어디가. 그 대학 어디 가면 대학 어디가. 그러니까 대학 어디가 사이트가 있는데 그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메뉴 가운데 20시 결과의 메뉴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나타나지는데 거긴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면 상단 메뉴에 대입 정보 세타 그리고 그 다음 서브 메뉴에 대학별 입시 정보 그리고 전형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 아마 이제 찾아본 학생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아직까지 뭐 이쪽을 안 들어가 본 학생들도 실제 이렇게 메뉴별로 하나 따라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뭐 전체 화면상에서도 주요하게 그 화면들이 어디가 사이트에 띄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 지망하는 대학, 전형, 모집 단위에 걸치는 그 세부적인 입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디가 사이트는 전국에 있는 200개 대학인데 모든 정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당연히 의학계열도 포함되어서 입시 결과가 올라가 있으니까 수시에서 볼 내용들 학생부 종합전형, 그죠? 종합전형의 내신 컷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교과전형의 50% 컷은 어디고 70% 컷은 어딘지 그리고 마지막 정시 수능까지 가는 정시 수능이 그 대학별로서 환자 점수가 몇 점대에서 합격했는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국수탐 그 평균 백분이 얼마인지 그걸 보시면 이제 내가 이번 6월 모의 평가 결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두 번째, 요즘은 이제 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가 보시면 예전보다는 좀 더 풍부하게 학생들에게 수시면 수시, 정시면 정시에 따른 좀 지망했을 때 필요한 입시 정보를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느낌엔 그래. 한 5년 전에 공개된 정보보다는 올해 당장 공개한 정보가 한 거의 우리가 수치로 따지면 거의 3배 이상 정도 더 많이 공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디가에서도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만 좀 어디가는 이제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공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50% 컷, 70% 컷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그거 말고도 대략적으로 평균이 얼마인지 또 다른 전형 요소별로 점수가 얼마인지도 궁금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경우에서는 대표적으로 경희대학교가 그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합불 자료가
그 뭐죠? 전체적으로 저 학생들에 대한 그 지원자에 대한 합부를 공개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어디가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직접 그 내가 지망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 가보시면 좀 더 세부적인 그 입시 결과들이 엑셀 자료라든지 아니면 PDF 파일을 통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참고하려고 뭐 있죠? 또 2022학년도 선행학습 보고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뭘 참고하셨죠? 노즐 면접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적성은 뭐 없어졌으니까 저건 일단 빼시고요. 그죠? 노즐 면접 문제를 참고하실 때 주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요. 자,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좀 빨리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다 마쳤는데요. 어쨌든 이제 올해 2023학년도 의학계열 지망자, 그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집약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일단 1번 수능, 그죠? 2번 내신, 3번 뭐죠? 그 대학별로 보는 뭐 면접이든 논술이든 이런 거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수시라는 것이 뭐죠? 6장의 지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기가 있다 보니까 은근히 그 쓸 수 있는 대학이 많이 제한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돼 있는 또 학교라든지 또 이제 제가 얼마만큼 내가 수능을 잘 볼지 또 뭐 면접을 잘 대비할 수 있을지 내신은 어느 정도인지 사항들을 잘 살펴서 좋은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